지금부터 딱 3개월 안에 구독자 10만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단기간에 평범한 일반인이 이걸 성공한다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26만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봤고 단기간에 뭐 1만 명을 만든 채널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뭔가 도전장을 내밀어 볼 정도까지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유튜버들의 꿈이자 명예인 임급동에도 제 영상을 걸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벌써 뭐 웃음만 나는데요. 사실 메타인지를 해봤을 때 지금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인 걸 압니다. 하지만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실패를 해도 경험은 남는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일단 뭐라도 하면서 부딪히고 실패하는 편이 더 멀리 가게 해줄 테니까요. 일단 닥치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7일. 자, 가봅시다. 제 목표가 단기간에 구독자 10만을 모으는 겁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이 빼곡히 채웠을 때 그 열기와 풍만함 곱하기 4배를 해야 10만 명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채널 구독을 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대중적인 영상을 기획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람 그 누구나 봐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채널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웃기는데 아주 큰 재주는 없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거는 좀 그나마 자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채널 주제랑 컨셉을 정해야겠죠. 사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본인이 잘하는 걸로 좀 많이 시작을 하는데 저는 딱히 뭐 한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는 굉장히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브이로그형 예능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 혼자 나오는 그 브이로그 예능은 아무도 안 보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한때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인 그 패밀리가 떴다와 거침없이 하이킥의 컨셉을 추가해볼까 합니다. 가족 같은 남매가 함께 지내며 생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콘텐츠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같이 촬영할 가족 멤버들을 모집하려고 옛날에 제 1분 마술에 함께 출연했던 친한 동생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1년 넘게 같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둘이 케미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둘째 역할을 맡게 될 거고요. 아무래도 2명보다는 3명이 있는 그림이 더 재밌는 걸 많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둘째랑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 막내 역할까지도 섭외를 했습니다. 롱폼과 숏폼 중에서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과가 나고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숏폼으로 선택하기로 했고 채널명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가족이지만 내일은 남인 사이이기 때문에 오늘의 가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큰몽에 있는 디자이너님께 채널 배너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프로필 사진도 그냥 대충 오늘의 가족 초성을 따가지고 집 모양을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콘텐츠로는 오빠가 조심스레 물이 가득 찬 물컵을 동생에게 들고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 누워있는 여동생 얼굴 위에서 물컵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때 손을 떼면 과연 물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궁금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물이 떨어질 것 같이 간당간당 하다 보니까 제가 촬영하면서 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뭐 썩었긴 했지만 일단 오늘은 시간 늦었으니 내일 영상에 올라가게끔 업로드 예약을 걸어뒀습니다. 영상 업로드 되고 나서 2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조회수 그래프가 계단 형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채널 초기에는 유튜브가 내 영상을 좋아하는 시청자를 찾으려고 다양한 집단에 노출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집단의 노출을 번갈아 시키면서 가장 시청 시간이 높고 이탈률이 적은 시청자층을 파악하는 단계죠. 근데 이런 알고리즘의 노력은 아마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멈추게 될 거거든요. 첫 번째 영상 업로드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말하기가 무섭게 노출이 폭삭 죽어버렸네요. 그래도 뭐 괜찮은 점은 제가 이번 챌린지 기간 동안 1일 영상을 해볼 거기 때문에 빠른 틈으로 영상이 올라가서 금방 노출이 다시 복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고 일하는 사이에 유튜브가 노출을 좀 세게 한 방 시켜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가족 예능 분야를 처음 도전해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 잘 모릅니다. 정말 짜고 치는 기획된 영상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상 감성에 그 녹아드는 그런 재미를 좋아하는 건지 저도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봤지만 보통 제 감만 믿고 영상을 만들면 90% 이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영상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보고 올리면서 가족 예능이라는 분야에서 시청자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빠가 동생한테만 장난을 치는 영상을 올렸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동생이 오빠한테 장난을 치는 걸 기획해보면서 댓글 반응을 좀 관찰하고 라면이나 물컵처럼 이런 친숙한 물건이 아니라 마네킹 얼굴이나 이런 오리 마트로시카 같은 일상생활에서 보기 생소한 물건으로 장난을 쳤을 때 그럴 땐 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나름의 여러가지 기준을 좀 두면서 콘텐츠를 업로드했습니다.
네, 지금은 15일 차고요. 지금까지 영상은 총 9개가 업로드됐고 구독자는 182명이 모였네요. 영상을 올린 지 9일 만에 182명이라니 아직까지 제 기대만큼 생각보다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회수로 한번 쭉 나열해보니까 뭐 잘 나온 조회수는 4만회를 넘겼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조회수가 1000 단위거나 심지어 뭐 3자리도 보이긴 하네요. 제가 이들의 차이를 계속 분석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영상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조회수가 몇만 단위였던 애들은 시청 지속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래프 기울기가 이 미끄럼틀 마냥 급경사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즉 중간중간에서 영상이 지루했거나 결말이 궁금하지 않아서 이탈을 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시청 지속시간이 중요하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시청 지속시간을 늘릴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꽤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바로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되는 영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든 것도 좀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군대 시절의 제 경험을 콘텐츠에 접목시켜 본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온 여동생에게 문 앞에 서서 암고를 물어보는 콘텐츠를 기획해봤습니다. 아마 이 콘텐츠를 남자들이 보면 딱 보자마자 군대 유병소가 떠오를 텐데요. 이걸 암고가 뭔지 잘 모르는 여동생들에게 해버리니까 이 동생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만 오늘은 영상을 올리고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와, 제 예상보다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최근 올린 영상 10개 중에서 1등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그래프 성장 속도 또한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제쯤 제 채널 방향성을 파악했는지 구독자도 이제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처음으로 떡상을 예감하는 과분한 칭찬까지 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떠보니 구독자 1000명이 더 올라있더라고요. 오늘 올렸던 영상도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으며 48시간 동안 이 채널에서 발생한 총 조회수가 65만이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든 지 2주도 안 된 채널에서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게 솔직히 제가 메인으로 키웠던 채널인 1분 마술과 비교하면 조금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채널 성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일을 잘하는지 21일 차에는 구독자가 7,300명으로 뛰어 있었고 초반에 올렸던 오리 마트로시카 영상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100만 회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후 암고를 물어보는 영상 조회수는 83만 회로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날 비로소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저는 10,000명 달성하기까지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한 25일 정도를 바라보긴 했는데 16일 만에 10,000명을 달성하니까 생각보다는 빠른 속도로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앞으로 이걸 9번이나 더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챌린지 종료가 2달하고 10일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은 10만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써볼 겁니다. 바로 트렌드에 편승하는 것이죠. 지금 유행하는 트렌드에 빠르게 콘텐츠만 올려도 웬만하면 최소 조회수는 보장될 뿐더러 조금만 더 재밌게 만들어도 100만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오징어 게임 2가 개봉을 해서 한창 히트를 치고 있을 때라 저는 이 시기를 한번 이용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시청자들에게 아주 히트를 쳤던 장면인 빵과 복권을 고르는 씬, 러시안 룰렛을 하는 씬, 타노스의 랩하는 씬, 이 세 가지를 콘텐츠로 패러디하여 미리 촬영을 해두었죠. 그날 편집을 다 하고 다음날 예약 업로드를 걸어뒀습니다. 이야, 역시 1등. 아무래도 공유를 닮은 제 외모 역시 트렌드를 타는 영상은 조회수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프도 예쁘게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이쯤 되니 댓글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 기세로 몰아서 시간을 두고 다른 패러디 콘텐츠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두 번째 올렸던 러시안 룰렛 영상 조회수가 알고리즘에 간택을 당했는지 조회수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빵과 복권은 10만 정도가 나오면서 꾸준히 우상 중이긴 한다면 두 번째 올린 이 러시안 룰렛 영상은 그 영상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편집을 할 때 옷게임에 나왔던 그 브금을 똑같이 썼고 공유와 비슷한 연기력 덕분에 시청자가 몰입을 하면서 영상을 끝까지 봤지 않나 생각합니다. 댓글 반응 또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트렌드에 편승하는 전략을 쓰니까 구독자도 2만 명을 가뿐하게 돌파했습니다. 이 기세가 계속 유지되기만 한다면 10만까지는 무리 없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야. 이 러시안룰렛 영상 노출이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노출이 서서히 감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예 폭삭 죽었더라고요. 이틀 만에 60만을 돌파하는 지금까지는 전례 없는 상승세였는데
다시 보니까 유튜브에서 노딱을 때려버렸더라고요. 아마 이게 장난감 총이긴 하지만 실제로 머리에다 쏘는 장면을 취하니까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했긴 했나 봅니다. 이게 노딱을 먹은 영상은 노출이 감소되긴 하지만 사실 저처럼 아예 폭삭 죽어버린 형상까지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연령 제한까지 걸려버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쇼츠 PD에 노출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솔직히 시청자들은 귀찮게 이거 뭐 성인 인증 안 하잖아요. 아무튼 뭐 아쉽지만 이건 이대로 보내주셔야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올린 영상까지도 노출이가 아예 죽어버렸네요. 이게 지금 절대 나올 수 있는 조회수가 아닌 게 시청 지속 시간이 109%거든요. 보통 시청 지속 시간이 100% 나오면은 1등에서 2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온 편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4년 동안 하면서 이 정도 수치인데 10등이 나온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긴 했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 선생님들 보고 계시면 이거 왜 이런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알고리즘이 잠깐 저를 버리고 어디 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를 해두고 내일 다른 영상을 올린 뒤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쉣, 이번 영상도 10등이네요. 이게 시청 지속 시간이 98%면 진짜 잘 만든 거긴 한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채널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일주일 전부터 조회수가 하락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한창 잘 될 때는 계속 잘 될 것 같다가도 막상 이게 또 안 될 때가 되니까 뭐 당연하지만서도 굉장히 좀 쫄리더라고요. 뭔가 이 채널이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조회수 그래프가 거의 저점으로 내려온 상태라 다음 영상에서만큼 꼭 반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볼 겁니다. 바로 마술 컨텐츠죠. 사실 기본적으로 마술은 그 자체만으로 기승전결이 갖춰진 콘텐츠이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결말에 보기 전까지 뒤로 가기를 누르기 어렵습니다. 시청 기록 시간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죠. 다만 요새는 아무 마술이나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신기한 마술이란 마술은 다 접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역치가 높아진 사람들에게 저처럼 일반인이 평범해 보이는 마술을 보여주는 거는 뭐 별다른 흥미를 끌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는 색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마술이 신기해서 영상을 보는 게 아닌 마술을 보고 있는 관객의 리액션이 재미있고 기대돼서 영상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동생의 얼굴을 포커스에 두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물론 이거 자체만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대를 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시청자들에게만 보이는 시각으로 트릭을 노출시켰습니다. 즉,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모두 비밀을 아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통 속이 되어서 여동생을 속이는 기분을 느끼며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거죠. 원래 마술이라는 건 트릭을 모를 때 재밌을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트릭을 알고 볼 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예약 업로드해두고 그만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맞지. 올라간 마술 영상이 시청 지속 시간 105%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2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35일 차에는 저점을 찍었던 채널 조회수가 반등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했고, 36일 차에는 마술 영상이 갑자기 떡상을 하기 시작해서 5일 만에 200만회를 기록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고점을 탈환하는 모습까지 반등을 제대로 성공했네요. 이 기세를 이어서 저는 두 번째 필살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구독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이 구독을 눌러달라고 직접 언급을 하는 거지만, 저는 반대로 시청자가 스스로 구독을 누르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분석해봤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는 행위는 다음에도 이 영상을 보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요. 지금 저희 오늘의 가족 채널은 그냥 알고리즘 타다가 뜨면은 가볍게 즐기는 스낵 비디오에 그치기 때문에 구독을 누를 이유가 딱히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도 제 채널을 찾아와야 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명분을 잘 살린 케이스가 TV 드라마에서 잘 돋보이죠.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 아주 흥미진진한 전개가 이루어지다가 항상 마지막 부분에 문제 상황이 터지면서 끝이 납니다.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또 어떻게 이어질까 궁금하기 때문에 다음 편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명분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영상을 단편적으로 재밌게 찍기보다 1편, 2편, 3편 뭐 이렇게 다음화가 기대될 수 있는 시리즈물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대왕 에어팟을 발견했고, 이걸 토대로 3편의 기획안을 작성했죠. 1편은 당근마켓에서 고장난 에어팟을 산 뒤 여동생 에어팟으로 위장시킨 다음 여동생 눈앞에서 제가 부수는 장난을 칩니다. 이때 여동생의 화난 감정을 돋보이게 만들어준 뒤 다음 편에도 추가 장난을 예고하면서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2편에 이어서는 남아있는 한쪽 에어팟으로 콩나물국을 끓여줍니다. 사실 좀 촬영할 때 조금 쫄리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위해서 여동생한테는 이 바꿔치기 하는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화난 여동생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3편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말도 안 섞고 있는 동생에게 제가 새 에어팟을 선물로 준다고 하면서 그 알리에 산 대왕 에어팟을 건네주면서 영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써본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큰 효과를 못 볼 수는 있지만 안 돼도 경험은 남으니까요.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똑같이 채널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락세가 찾아올 때면은 사실 뭐 어떤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번에도 뭐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영상을 올려도 뭐 전부 9등 10등만 나오니까 저도 약간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채널이 갑자기 재미없어서 시청자가 떠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과 더불어 채널 성장이 뭐 이대로 멈췄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1일 1영상 올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제 머릿속에는 다음 촬영은 뭐 할지, 뭐 조금 더 재밌는 기획을 없을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시기까지 겹치니까 진짜 걱정돼가지고 잠도 편하게 못 자겠더라고요. 참,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수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시청 기록 시간은 잘 나오긴 하는데 자꾸 영상 조회수가 박살이 나니까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챌린지가 마무리될까봐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제 영상 댓글들을 보면은 여동생이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예쁜 얼굴 보고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댓글이 외모에만 집중된다는 거는 제가 만든 콘텐츠가 그저 1차원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뜻이고, 기획자로서 이 출연진들의 매력과 이 관계성을 입체적으로 살리지 못한다는 이런 반증이기도 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여동생들의 외모가 평범했다면 솔직히 지금처럼 구독자를 빠르게 모으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순히 외모가 아닌 캐릭터와 관계성 자체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연진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런 모습을 돋보이도록 편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장난기 많은 오빠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볍게 놀리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신박하고 다채롭게 장난을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가 후원해준 금액을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모형떡을 산 다음에 둘째와 같이 힘을 합쳐서 막내를 놀려보는 콘텐츠도 한번 짜봤고요. 뭐 둘째한테는 물 없는 맥주잔으로 장난을 쳤지만 둘째를 꼬드겨서 막내를 놀리자고 했을 때는 몰래 물을 넣어두어서 둘째를 배신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둘째의 캐릭터를 생각해봤을 땐 욕을 거의 하지 않으며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물을 몰래 뿌려서 일부러 옷을 젖게 만들어보며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욕을 참는지 실험을 하는 콘텐츠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둘째의 성격을 좀 부각시켰죠. 심지어 둘째만 속고 있는 마술을 준비해서 순수하고 이 백침이 있는 성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뭐 막내는 키가 작고 리액션이 크면서 시원시원한 성격이다 보니까 장난을 당할 때마다 이 놀리는 맛이 나도록 타격감이 돋보이게 편집을 했어요. 또 원래는 막내의 언행이 조금 거친 편이긴 한데 1분. 사실 원래 이 부분은 제가 다 편집으로 잘랐다가 그냥 오히려 이거는 필터링 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털털하고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꾸며낸 게 아니라 저의 실제 성격에 기반한 모습이기 때문에 편집과 기획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도록 연출만 잘 시키면 시청자들은 점점 이 오늘의 가족이라는 세계관에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소재는 같지만 출연진 캐릭터를 살려서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니 결국 단순 예쁘다는 외모 칭찬을 넘어 둘째 진짜 순둥이네, 막내 리액션 중독성 있어, 형 진짜 기획 천재다, 뭐 이런 행동과 관계성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간절함이 통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이날 밖에 있어서 폰으로 기록을 했는데 집 나갔던 알고리즘이 돌아왔는지 조회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48시간 데이터인데 이쪽 기준으로 여기가 48시간 전이고 여기가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즉 이쪽보다 이쪽이 두껍다는 거는 앞으로 조회수가 다시 상승할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슬슬 6등과 5등을 하기 시작하고 52일 차에는 2등,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1등을 탈환했습니다. 이후에도 올리는 영상마다 1등과 2등을 하기 시작했고 64일 차에는 결국 고점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에어팟 영상 시리즈도 비슷한 조회수 영상들과 비교해봤을 때 구독자의 2배, 3배가량 높았고 뭐 이런 것들 덕분에 하루 평균 2-3천명씩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린 영상은 2시간 반 만에 1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역대급 수치기도 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랜만에 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챌린지 시작할 때 구독자 10만이랑 임급동을 목표로 했는데 솔직히 임급동은 재미로 넣은 거긴 했거든요. 와, 심지어 2개나 걸려있어. 아무튼 목표 2개 중에 하나는 달성했으니 굉장히 뿌듯합니다. 찬란했던 무대의 불빛이 꺼지고 나면 금세 찾아오는 건 묘한 적막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 일상입니다. 언제 그렇게 높이 올랐나는 듯 롤러코스터는 속절없이 내리막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애써 만든 콘텐츠들이 7등, 9등, 10등을 기록할 때마다 속상하긴 했지만 뭐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겪어봤잖아요. 잘 되는 날이 있으면은 안 되는 날이 있는 거고 안 되는 날이 계속되면은 언젠가 잘 되는 날이 찾아오는 걸 알고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10만 되는 게 쉬운 줄 알아? 너가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든 억가를 할 테니까 한번 이겨내봐.
저는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날 대로 지났고 약 20일 동안 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78,000명. 이제 사실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약 2주 동안 영상 조회수는 회복할 길이 좀 보이진 않았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2만 명을 채워야 되는데 이 추세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번 90일 안에 10만 명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제가 10만이 되는 순간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